자, 기하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학교 때까지의 기하와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되죠. 어떤 부분에서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처음에 하게 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처음 배우진 않습니다.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처음 배우진 않아요. 뭐냐면, 원방도 배웠고, 직선의 방정식도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른 건 이거죠. 중학교 때는 그냥 도형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거의 시작이 2차 곡선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기하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간 감각이라든가 기하적인 감각이 조금 필요한 단원이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벡터를 가던가, 아니면 공간 대표를 가거나, 공간 도형 파트로 가면, 좀 많이 힘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매번 기하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MBTI처럼 성향을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과적인 성향이랑 이과적인 성향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기하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세요. 두드러지게. 솔직히 확통도 그렇긴 한데, 많이 셉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공간 감각이 되게 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여러 번 봐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공간감 선생님 다시 얘기할 건데, 그 파트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내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경험상으로 그런 애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난 괜찮아라고 했다가 공부 덜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2차 곡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배우는 건 포물선입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은 맨 처음에 뭘로 시작을 하냐면 그 도형의 정의에서 식을 만드는 정식으로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원이 뭐야? 동그란 걸 얘기하면 안 되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또는 자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어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여기 이렇게 원방이 있어요. 여기 중심이 A가 있고 여기가 A, B라고 합시다. 그럼 이 위에 아무 점이나 내가 잡아요. 이렇게 X, Y라고. 원 위에 있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한 성질이니까. 그래서 원방의 정의는 A, P의 길이가 항상 반지름 R인 녀석 P의 자추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원의 정의. 맞잖아. 이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다 찍은 거니까.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다시 쓰면 이거잖아요. 아, 이게 x-a제곱에 y-b의 제곱이 r이야. 라고 하고 이걸 양변을 제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포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트 잠깐 볼까요? 거기 뭐 있죠? 평면인 한 점 F에 이 점을 지나지 않은 한 직선 L이 주어질 때. 자, 여기는 두 개가 주어집니다. 점 하나, 직선 하나. 이렇게. 네, F와 직선 L에 있는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걸 하나 보죠. 자, 여기 X축과 Y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점을 하나 잡습니다. 이렇게 F라고. 점을 하나 잡아요.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떨어진 이 직선 L을 하나 잡겠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럼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여기서처럼 내가 여기다가 랜덤으로 P를 하나 잡을게요. 이렇게. 아무 점이나.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자, 다시. 내가 만약에 여기다 잡았어요. P를.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저게 포물선의 점입니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점. 보통 이렇게 처음 잡는 거. 주어진 선이라고 해서 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일단 이 포물선이 원점을 지나도록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 책에 보시면 똑같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 이제 꼭지점, 준소점, 축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요 방정식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4px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뭐가 주어진 거냐면, 여기 좌표가 P, 0입니다. 내가 선생님이 아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게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x는 마이너스 P라는 중선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잡은 거예요. 저가 여기 평행이동 합니다. 왔다 갔다. 아시겠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적응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정의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예요. 진짜로 이거랑 이거랑 같애라고 하는 저 성질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내가 랜덤으로 하나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정의는 뭐냐면, PF의 길이가, 자, 우리가 여기 H라고 수선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럼 PH의 길이랑 같아. 요게 정의라는 거죠. 그럼, 계산해볼까요? 이 길이는 이거죠. 루트. x-p의 제곱에다가 y제곱일 거고요. 자, pH는 뭐예요? 여기 좌표가 x예요. 그죠? 근데 저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쵸? 절대값. 얘에서 얘를 뺀 절대값.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괜찮으세요? 여기 pH입니다.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p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거리. 여기가 양변을 제곱하죠. 해볼게요. 제곱이에요. 이게 결정되죠. 그럼 지울 거 지울게요. 지울 거 지웁시다. 그럼 y제곱하고 얘가 넘어와서 4p x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식을 봤을 때 이 p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될까요? 네,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초점을 여기로 잡았어요. F. 여기가 0,P가 되겠죠. 이렇게. 주소선을 여기로 잡았습니다. 그럼 뭘까? 여기가 마이너스 P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P라는 직선이 됩니다. 그럼 포물선이 요 딱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꾼 거죠. X, Y 축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P라는 점을 잡았을 때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똑같은 방정식을 쓰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4py 이렇게. 돼요? 네, 공식은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벗어내죠? 어디서 많이 봤냐면 입장을 살짝 바꿔놓고 우리 이런 거 있죠. y는 뭐야? ax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게 2차 함수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포물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요거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쟤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 이름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앞에 야 직방이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하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1차 함수야 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함수예요. 차이가 뭐예요? 사람이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맨 처음에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어. 근데 얘가 길이가 n이래. y절편이 n이야. 식은 어떻게 했더니 이거래.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1차 함수가 얘가 있었어. 얘는 그냥 함수야. x와 y의 관계식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뭐야? 직선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문제냐? 답이 문제냐? 이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차 함수도 이렇게 앞에다가 2차 함수야 라고 하면 이거고 앞에다가 포물선이야 라고 하면 포물선인 거예요. 쓰기 나름이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같은 놈이야. 왔다 갔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앞에다가 뭘 붙여줬냐에 따라 이름이 그 다음에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포물선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기하적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2차 함수야 라고 하면 함수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이 차이를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둘 다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프린트를 보시면 자, P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 두 케이스와 얘가 이제 아까 그랬죠.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P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가지 케이스야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명칭을 몇 개 외워야겠죠. 뭐 일단 초점, 준선, 꼭지점, 축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외우시면 되고 선생님 여기 증명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엄청 걱정할 만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10페이지 맨 밑에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화살표가 1, 2, 3, 4라고 써있잖아요. 거기 뭐 P가 양순이, 염순이 이렇게 써있는데 그거는 보시면 되고 봐봐, 4번에 써있지. X제곱의 4Py는 2차함수 Y는 4분의 1에 4P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같다. 앞에가 여기 다르죠. 앞에 포물선, 그 다음에 2차함수 이렇게 써있습니다. 4번에, 10페이지 4번에 맨 밑에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초점과 포물선의 명칭을 정의해둔 녀석이 11페이지 밑에 초점과 중선이라고 나와 있는 쪽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입니다. 어떤 점을 잡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자, 일단 할 건 다 하고서 문제 풉시다.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좀 전에 선생님 지었던 2차 함수를 풀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얘네가 그냥 여기만 박혀있을 거냐? 그럴 리가 없죠. 박혀있지 않을 겁니다. 박혀있지 않다라는 건 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합니다. 그럼 식이 요따구 되겠죠? Y-N의 제곱이 4P의 X-M 형태의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보통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는 거죠. M 그리고 이렇게 N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저기 있었던 여기 있었던 녀석이 여기서 뜬포물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동했다고 치죠. 그럼 원래 있었던 여기에 F가 어디로 가죠? 네, 여기로 옵니다.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올 거예요. 여기가 F라고 합시다. 원래 우리 F. 그럼 여기가 원래 뭐야? P, 0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됐을까? M 플러스 P, N이 됐겠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줄선은 어디 있을까? 원래 여기 있었던 애가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그렸다고 치죠. 그럼 얘는 뭐예요? X는 M-P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가 M,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까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니? 이렇게 나올까? 아니죠. 그래프를 주고 이걸 푸는 형태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MN을 어떻게 찾을까라고 한다면 그래프 안 주고요. 초점이랑 준선을 줍니다. 이렇게.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래프를 안 주고 초점이랑 준선을 줘요. 그러면 일단 뭘 보냐면 여기와 여기 값이 같은지 다른지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 더 그려줄게. 만약에 원래 이거였어. 여기가 F였고 여기 이렇게 준선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얘를 평행이동해서 똑같이 움직여볼게요, 선생님이. 여기가 M. 이렇게. N.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N이 애매한데? 얘면 준선이 올라오는 거라 조금 더 내릴게요. 이렇게. 여기 N. 이렇게. 내릴게요. 될까요? 그럼 초점은 여기 있던 애가 여기가 원래 뭐였냐면 여기가 0,P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졌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럼 여기 초점은 뭐예요? 자, 여기가 진짜 F 초점이니까 여기가 M, N 플러스 P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준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가 뭘까? 얘가 원래 뭐라고? Y는 마이너스 P. 그럼 얘는 Y는 N-P가 되죠.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봐요. 일단, 이 준선이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선은요, Y좌표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X는이 써있으면, 여기도 X는이 써있으면, 일단 모양이 요따구구나, 요따구겠다. 그러니까 이게 요런 형태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Y제곱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야 돼요? 뭐냐면, 얘랑 얘의 중점과 얘는 그냥 같이 쓰면 돼요. 이해했나요? 다시 얘와 얘의 중점 둘이 더하면 2m니까 반띵 여기 어차피 정의대로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똑같을 테니 그럼 MN이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자, 눈 뜨시고요.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이거였겠지. 원래는 x제곱이 4py였을 텐데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x 조심해야 된다. 여기가 m이다. 네, 여기가 4p의 y-n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mn을 여기가 m, n이 될 텐데 마찬가지죠. 여기가 y야 이러면 여기가 x제곱을 시작하는 거고 얘네 둘의 중점이 m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m은 똑같고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물선의 평행 이동입니다. 이따가 아마 전체적으로 포물선이랑 쌍곡선이랑 타원이랑 다 정의할 텐데 지우지 말까? 여기 지울게요. 책에 있는 건 지우겠습니다. 다 정의를 할 텐데 그러면 이 2차 곡선이라는 녀석은 전체적으로 벌써 졸려? 지금 졸릴 시간이 아닌데 2차 곡선은 이런 형태를 많이 띱니다. 이렇게 A에 X제곱에 B의 Y제곱에 CX 플러스 DY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형태를 띱니다. 원래는 하나 더 있어요. 이 사이에 껴있는 뭐 K의 XY라는 이게 항이 있는데 이거는 고등과정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 하나 더 껴있으면 뭐 되게 특이한 모양의 모양이 하나 더 만들어지지만 그건 배우지 않고 2차 곡선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배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만약에 1번 만약에 A랑 B가 같아. 둘 다 0이 아니야 이렇게. 그럼 뭐예요? 원방이에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지금 우리가 포물선을 배우는데 포물선의 기본 형식이 방금 선생님이 지웠지만 이거잖아요. y제곱은 4px 또는 x제곱은 4py 형태를 띠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거나 또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이건 포물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책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12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 타원이랑 쌍곡선 다 배우고 나서는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개념 원리 기계는 본인이 스스로 해보시고 넘어가서 필수 예제 몇 개를 풀면서 문제를 확인해 보죠. 자, 1번 볼까요? 1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부터. 나중에 조금 잘 풀면 몇 개씩은 스킵할게요. 뭐 쉬운 거는, 네. 그냥 스스로 풀어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와, 그 다음에 y는 4의 1을, 거리가 같은 p에 나타내는 도형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도형 방정식. 여기가 어디예요? 이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4. 여기 초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준선인, y는 4? 이거 아니죠? 반대죠? 이쪽에 있겠죠. 얘가 f. 0,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는 4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럼 p가 뭐야? 마이너스 4예요. 보통 여기 있는 게 p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면 그렇죠. x제곱은 마이너스 16y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물론 정의대로 풀려고 하면 맞아요. 여기다가 p 잡고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 이렇게 해서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지금 그렇게 그런 문제를 원하는 형태는 아니니까. 괜찮으세요? 그래프 그려요. 그리는 게 편할 겁니다. 자, f가 2분의 1, 0이고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요건 좀 쉽네요. 그렇죠? 요건 우리가 잘 아는 녀석. 여기가 a, 2를 지난다 라고 했습니다. 공식을 만들면 되죠. 여기 f 2분의 1,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넓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뭐예요? 네, y제곱은 2x. p가 2분의 1이잖아요. 공식은 저기 적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에 지난다고?
네, a, 2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4가 2a니까 a가 2가 되는 이렇게 뭐 엄청 어렵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저 일반형 형태가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 2번에 여기다 풀까요? 자, 뭐 하나만 하겠습니다. 2번. 자, x제곱 빼기 10x-4y 플러스 21은 0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될까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이 형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동한 녀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원방이랑 똑같아. 얘들아, 원방이 맨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 완전제곱식을 만들죠? 그죠? 네, 그 형태의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보이면 여기다가 x-5의 제곱을 하시고 빼기 25-4y 플러스 21은 0을 만들까요? 넘길게요. 그러면 x-5의 제곱은 4의 y 플러스 1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혹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빠르면 개별적으로라도 얘기해줘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근데 괜찮을 것 같아서 표정들을 보호하기 나쁘진 않아서. 근데 또 이거 보고 아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어떻게 옮긴 거예요?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맞을까요? 좋아요. 그럼 원래 거에서 넘어가면 되니까 걔가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꼭지점, 초점, 준선이에요. 그럼 옛 걸로 한번 고민해 볼까요? 안 되면 그리세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넓게. P가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1이었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1이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그대로 옮길게요. 여기니까 그럼 여기 꼭지점은 원래 답의 꼭지점은 어디가 되죠? 네, 5,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긴 F가 뭐예요? 초점이 여기다가 더한 거니까 네, 한 칸이라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5, 0이겠죠.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준선은 뭐예요? 이거에는 한 칸 내렸으니까 y는 마이너스 이렇게 결정이 됐지요? 위에 거는 한번 해보시고 쉬운 거는 이 정도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볼까요? 역시 평행이동한 녀석의 그래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지금 미적원을 다 배우고 있죠. 미적원도 마찬가지고 대수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함수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본인한테 좋아요. 본인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귀찮은 걸 잘 안 하는데 특히나 이 그래프는 그냥 눈으로 보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안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그리고 많이 본 사람이 나중에 이깁니다. 기어도 마찬가지. 많이 보고 많이 그리세요. 자, 3번 보죠. 쉬운 사람들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뭐 더 어려운 걸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도 y는 했으니까 이번에 1번을 하겠습니다. 자, 초점이 f가 3,4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예요. 이러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여기가 x네 라는 걸 잡으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y제곱은 4px에서 평행이동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지? 자, 꼭지점을 먼저 찾으세요. 꼭지점이 어디예요? 자, x-2야. 그럼 뭐라 했지? 내가 얘랑 더해서 반띵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좋아요.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2분의 1 콤마 쓰고 얘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P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P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보세요. 이게 지금 원래 여기 있던 애가 2분의 1만큼 4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릴게요. 2분의 1, 뭐 되게 얇게 2분의 1,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4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다고 쳐서,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죠? 그럼 원래 여기에 P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여기에 F가 있었다고 치고 여기 중선이 있었다 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쪽에 가서는 여기가 중선이고, 아 이거 너무 조그맣다. 여기가 중선이고 여기에 F가 있겠죠. 그럼 P가 뭐냐면 이 길이에요. 이게 P예요. 왜냐면 아까도 이게 P였잖아요. 이만큼이 P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방금 내가 얘랑 더해서 반띵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X가 여기가 2분의 1, 4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3,4란 말이야. 여기만큼이 P가 되겠죠.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네, 요 길이가 P니까 요 길이가 P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P, 여기가 P. 길이가. 네, 이거 안 까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P가 얼마냐면 얘 빼서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 제곱은 10x를 이렇게 꼭지점만큼 옮긴 거니까 10이 이거겠죠. y-4의 제곱은 10의 x-2분의 이거 답이 된다. 라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3번에 2번 해보시고.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4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조금씩 빨라지면 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선생님네 반이 하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거 하고 확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듣는 사람들은 그대로 나와서 문제풀이를 하라고 선생님이 시켜놨는데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면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내일부터나 다음 주부터는 우리 요강실 못 쓰고 저 옆강실이나 저기 딴 데 가서 수업할 거예요. 그럼 얘기해 줄게요. 내가 단톡방을 만들 거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내일은 반이 변경되면 강의실 변경되면 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애들이 안 와서 아직. 자, 4번 보죠. 포물선의 정의의 활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꽤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프가 되어 있고 얘가 y제곱은 8x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을 하나 잡았는데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8,4야. 이렇게. 여기가 P야. 그 다음에 여기 F가 있대요. F가 2,0이겠죠? 이렇게. 돼요? 왜냐면 여기 8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AP하고 BP의 최소값을 물었습니다. 이거 그냥 값을 물었는데 최소값도 아니고 이거의 거리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를 구할 거예요?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4니까 얘가 4네 하고 여기 구해도 돼요. X좌표를.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중선이 있겠죠. 이 중선이 뭐예요? 여기가 이거니까 X가 마이너스 2죠. 근데 지금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여기가 8이니까 답이 그냥 바로 10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다시. 정의가 이 길이랑 이 길이 항상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더하기 이걸 할 거잖아. 근데 이 길이랑 이게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한번 해보죠. 이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 지금 여기 답이 있어요. 봐봐. 이 P가 이 위로 움직일 거예요. 저 곡선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이 뭐예요? P가 이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얘예요. Y. 내가 여기서 P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돌아가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같지. 이런 얘기 이해했나요?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데 잡을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P를 잡았어. 이렇게 P를.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지. 미안이요? 완전 다른데? 별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거 더하기 이걸 해야 되면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 것보단 일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P가 2A를 움직일 때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할 때 최소값은 무조건 이것은 일직선이에요. 이해했나요? 이게 기본 형식. 예, 요 활용 문제 기본 형식.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그 문제 선생님 지금 두 문제가 5번. 안 풀어도 되죠? 네. 5번 풀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형식에서 자꾸 변형 문제는 문제가 나옵니다. 얘들아, 생각보다 이 정의를 사용한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 지금 여기는 그냥 필수 예제잖아요. 그냥 기본 문제라고요.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나중에 뭐 쌍용선이랑 타원이랑 같이 나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타원으로 갑시다. 오늘 일단 진도는 좀 빼야 돼서 타원으로 갈게요. 좀 빡세더라도 오늘 어느 정도 끝내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르는 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개인 톡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타원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을 생각하면 좋냐면, 리식축구 럭비공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양을. 자, 여기도 정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면 이런 거 많이 해요. 여기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서, 실을 준비합니다. 실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다가 실 끝을 이렇게 핀셋으로 박아요. 그 다음에 실 끝을 여기도 핀셋으로 박아요. 실이 이제 약간 이렇게, 이런 정도 이렇게 돼 있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실을 팽팽하게 하고, 팽팽하게 해서, 여기 끝에다가 이게 볼펜을 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실을 이렇게 팽팽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볼펜을 껴요. 근데 그 볼펜을 그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팽팽한 거 위주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 위에 잡아도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은 실의 길이죠. 여기다가 아무리 잡아도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은 실의 길이랑 일정하겠죠. 됩니까? 이게 정입니다. 뭐 어떤 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초점이 두 개입니다. 자, 여기 F와 여기를 프라임으로 할까요? 이렇게 두 점을 잡고서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 너무 많이 갔어.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 여기 위에 있는 점 P를 하나 잡았을 때 이 길이의 합은 뭐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타원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책을 잠깐 보시면 거기 써있습니다. 평면 위에 서울점 두점 FF 플랫에서 거리의 아래 일정한 점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합니다. 집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많이 씁니다. 이게 발걸음 같은 거죠. 자취가 남는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주어지는 게 명칭이 있겠죠. 저 두 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초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를 A 다시 여기 B-라고 하고서 이것들을 약간 꼭지점 형태라고 이 네 개를 타원의 꼭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여기 있죠. 기인에 이걸 장축. 그 다음에 초점이 없는 축 여기 장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저 길이 일정한 길이를 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A,0이라고 두고 여기가 0,B라고 두고 여기가 마이너스 A,0 여기가 0,-B라고 일단 줄게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평평하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했나요? 그럼 이 실의 길이는 얼마냐면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가 붙이면 되니까 이 장축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실이 평평하게 이쪽에 끝에 꽂아. 요만큼이 또 실 남을 거 아니야. 요만큼을 떼서 여기다 갖다 붙여 이렇게.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이게 되는 거예요. 아, P의 F 더하기 P의 F 플라인이 뭐다? 2A가 되는 이런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타원의 방정식의 정의입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죠. 뭐 여기를 뭐 중심이라고 한다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명칭 기억해야 돼요. 장축, 단축, 예, 초점 이런 거 써 있는 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지점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부터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게 더러워요. 여기를 만약에 내가 x, y라고 하고요. 여기를 c, 0, 여기를 마이너스 c, 0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물선은 p를 썼지만 여기는 a, b, c를 씁니다. 상원이랑 쌍곡선은 a, b, c를 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죠. 써볼게요. 루트. 이거니까 x-c의 제곱에 y제곱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에 y제곱이 2a입니다. 설마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죽어요, 풀다가.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내가 시간이 많고 나는 계산을 잘한다. 말리진 않을게요. 하나를 넘길게요.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양변을 제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y제곱은 4의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의 루트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지우가 지웁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저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서 4a제곱 플러스 4cx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다음 4를 지웁시다. 양변 다시 제곱. 그래서 여기는 a제곱에다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a 4제곱에다가 그게 결정이 되죠. 한 번 더 적을까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얘네들이 지워집니다. 샵, 샵. 이렇게. 네, 한쪽으로 다 몰 거예요. 어떻게 몰 거냐면, 어디로 몰까? x제곱이 a제곱이 있는 곳으로 다 봅시다. 얘를 1로 넘겨서, 이렇게요. a제곱 빼기 c제곱에다가 x제곱. 여기는 a제곱에 y제곱이 있었죠? 그 다음에 a의 4제곱에서 제가 넘어오면 빼기 a제곱의 c제곱 형태가 되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봐. 그 실이 여기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도 하지. 왜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야? 장축의 길이가, 실의 길이니까 2A니까. 이렇게 끝하면 대칭이니까. 맞아? 여기 C고 여기가 B가 되죠.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네,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우리 이렇게 씁니다. 긴 거에서 짧은 거 뺀다. 이렇게. 초점은 저렇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될 것 같아? A제곱 빼기 C제곱은 B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B제곱의 X제곱에 A제곱의 Y제곱이 A제곱의 B제곱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면 참 좋겠지만, 양변을 A제곱, B제곱 나누면, 네,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이 나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될까요? 저게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뭐, 잘 안 나와요, 이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정의. 이 안에서 이게 항상 일정하다는 거를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자, 지울게요. 이것도 밑에 있어요. 21페이지 밑에. 선생님 정리 한번 쫙 푼 거예요. 처음 배운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봐야죠. 자, 그럼 또 얘만 있느냐? 아니겠죠. 이것도 있습니다. 초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P가 있으면 네, 요 길이랑 요 길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건 안 바뀌어요. 요거는 안 바뀝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A, 0이고 여기가 0,b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거든요. 그러면 장축이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단축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뭐가 바뀌어요? 네. PF에다가 더하기 P의 F 프라임이 뭐가 되게? 2B가 됩니다. 네? 장축의 길이와 장축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 식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쟤와 얘 사이가 뭐게? 그치?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뀌어요. 여기는 C제곱이 네, B제곱 빼기 A제곱입니다. 다릅니다. 이거. 다릅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 단이라고 써있는 게 다릅니다. 밑에 있는 두 개씩 타원의 방정식 두 개 있는데 단 이게 다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엄청 어렵진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초점의 좌표와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와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푸는 형태의 문제도 기억해 주세요. 자, 역시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 있었어. 이렇게 타원이 있었어. F. 얘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봅시다. 멀리 가자. 이렇게. M, N,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타원이 이렇게 이동이 됐다고 하죠. 짠. 이렇게. 자, 여기가 원래 A, 즉 A, 0이었죠? 하나씩 옮겨볼까?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그러니까 일단 원점이 여기가 M,N으로 옮겨지는 건 맞고요. 여기가 C, 0이었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여기 F는 M 플러스 C, N. 여기는 그러면 M-C, N.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겠냐? A. 하나씩만 옮기자. A 플러스 M, N. 그럼 여기는 B. 여기 0,B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M, B 플러스 N. 이렇게 옮겨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될까요? 그럼 식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되는 거죠. 그대로 A의 제곱분의 X-M의 제곱, B 제곱분의 Y-N의 제곱이 1이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역시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서 요게 옮겨지냐, 요게 옮겨지냐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F가 옮겨지는 게 좀 다르죠. F가 옮겨지는. 자, 그럼 여기서도 문제로 갈까요, 바로? 뭘 보면 될까? 분명히 F가 주어질 거야.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아. 식이 주어지지 않아. F가 주어질 거야. 그럼 뭐가 같은지 보세요. Y가 같네. 라고 하면 장축의 X축이랑 평행한 거예요. A가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중심은 역시 6점. 이건 되게 자명해요. 그럼 이렇게라도 그릴까? 다 그릴 필요 없이 요것만 그릴게요. 이렇게 했어. 여기가 M,N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저기는 녀석 움직인 거.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돼? F가 M 플러스 C가 되겠지. 여기가 M-C가 되겠지. 이렇게. 자, 여기 그럼 뭐야? 여기가 같죠. 그럼 장축이 Y축과 평행하다. 그리고 여기는 얘와 얘의 중점. 이렇게 결정이 된다. 네? 그러니까 C같이 이 길이가 되는 거야, 여기도. 아까 P처럼. 여기도 이게 C가 되는 거야. 예. 네? 그렇게 결정하시면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일반형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지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요. 자, 그럼 타원은 뭘까요? 세 번째. 타원은 A 곱하기 B가 양수. 둘이 뿔뿔 같거나 대신 여기 들어가야겠죠. A랑 B랑 같으면 1이니까. A랑 B랑 다른데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 이렇게. 이 형식입니다. 그러면 뭐다? 네, 타원입니다.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PSL이 6번입니다. 그 1학기 때 시험 본 학교들을 잠깐 보면 일단 크게 두 학교가 있었거든요. 광남이랑 가람이었는데 광남은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부교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부교재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수능 특강이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수능 특강 아니었고요. 저거였습니다. 학교에서 만든 옛날 모의고사 문제 변형. 최근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되게 옛날 거. 엄청 하드했어요. 숫자도 되게 더럽고. 그래서 시험 문제도 꽤 어렵게 나왔고요. 근데 이제 기말로 가서는 좀 풀이가 쉬워졌거든요. 그 파트가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옛날 거라서 타원이고 막 이러면. 근데도 시험은 어렵게 나왔어요. 가랑 같은 경우는 교과서 기반에다가 플러스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 이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람의 경우는 교과서 되게 열심히 풀고 기본 문제 어느 정도 풀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조금 풀면 잘 봤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본인들도 이제 2학기 가면 미적원이랑 기하를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1학기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대수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입장이 달라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수학을 두 과목 한다라는 게 내가 이 과목이 다른 거고 이 과목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부수도 들어가요. ESM이 난 대수가 먼저잖아. 난 대수를 더 잘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때 대수를 많이 공부하고 기하를 적게 공부하게 됩니다. 시험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처럼 그냥 정말 선택 과목이야. 니네 지금 3학년들처럼. 거기는 이수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상대평가예요. A냐 B냐 C냐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확통은 안 그런 경우가 많지만 기하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선택 과목이고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물론 대학에 갈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생님 매번 얘기하지만 기하 왜 들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미적투 왜 들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너 무슨 거 할 거라고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공대 가요. 그럼 들어.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들어야 돼요.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똑같은 점수 때가 분명히 있는데 얘는 공대 지원이 아니 이과계열 지원이에요. 근데 얘는 미적투는 들었어. 얘는 안 들었어. 그럼 누구 뽑아요? 당연히 얘 듣죠. 수업 데려가려다 편안하게 미적투 듣는 애니까. 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서도 그럼 똑같이 들었어. 그럼 뭐예요? 100분위가 높은 데려가겠죠. 선생님 이해했나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올해가 처음생이라서 광남이야 프린트 듣기 주겠다는 건 뭐예요? 야, 난 더럽게 낼 거야. 이거잖아요. 네, 건대는 더럽게 내자는 걸 알아보면 할게요. 더럽게는. 건대는 선생님 보기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하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냥 교과서 기반이에요. 무조건 교과서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뭐 20문제나 25문제 나오면 3개 정도 빼고는 다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공부는 어느 정도 하고 교과서만, 그래서 애들이 진짜 교과서만 풀어요. 진짜요. 다른 거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과서만 풀고 내가 주면 에이 저희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리고 안 풀고 교과서만 풀고 갔어요. 그래도 A 나왔거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광남은 기하를 3학년 때 했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내가 올해 기하를 2번 했어. 3학년 광남 같은 학교에. 3학년 광남 기하가 따로 있고 2학년 기하가 따로 있는 거야. 광남에. 진짜 그랬어요. 시험 2번 했어요. 기하가. 그게 미치는 거지. 자, 6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왜 하냐면 선택 과목을 미리 해놓는 게 되게 좋아요. 빨리빨리 끝내주세요.
만약 교과서를 많이 풀 거야, 교과서 빨리 풀고 끝내요. 그 다음에 추후에 선생님이 이제 내신내리 교재를 나는 주거든요. 그것만 계속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하라는데 잘 안 해. 내가 얘기했잖아. 방학 때 아마 니네 숙제 생각보다 많이 못할걸? 제가 미적원 하느라. 근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때그때 숙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6번 보죠. 자, 초점이 F가. 자, 요거고요. F 플라임이 쉬워요. 어렵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2 루트 3,01. 자, 그럼 장축이 적어져. 2A가 얼마라고요? 네, 11.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A는 2 루트 B가 얼마냐? 15예요. 12 빼면, 그죠? 그럼 제곱이 13이죠, 이렇게. 그럼 끝났네요? 네. 25분의 X제곱. 플러스 13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바로 그냥. 끝나는 건 선생님입니다.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패턴을 봐야겠죠? 아, 여기에 X에 있구나, 초점이. 그러면 A구나. 이쪽에 있으면 이게 2B겠죠?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건, 자, 이것도 2번 할까요? 2번까지 하죠. 자, 4의 X제곱 플러스, 이건 다른 문제라서. 9의 Y제곱이 36이에요. 이거를 36으로 나누시면, 9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이 1이죠. 이렇게. 그러면 A가 3, B가 2, 그리고 C는 루트 5,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뭘 구하는 거예요? 장축의 길이가, 자, 이거를 초점을 공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C는 그냥 이거 가지고 가는 거야. C는 루트 5,0. 그 다음에 C 다시는 마이너스 루트 5,0. 이걸 가져가고, 뭐라고요? 장축의 길이가 2 루트 5인 타원의 단축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C가 이거야. 얘만 가져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에 A는 이게 필요 없는 거지, 지금 여기서. 얼마라고요? 루트 15겠죠. 이렇게. 그럼 B는 뭐? 루트 10이겠죠. 그럼 단축의 길이는, 네, 이 루트 10이겠죠. 이렇게. 네, 머릿속에 그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7번으로 갈게요. 자, 타원. X제곱에 4의 Y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24Y 플러스 24는 0이. 중심좌표, 초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형이죠. 일반형. 어떻게 하기로 했지? 완전제곱식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 해서 x-2의 제곱하고 빼기 4. 4로 묶어서 짠 6이니까 x-3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36 플러스 24는 6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x-2의 제곱에다가 4의 y라고 안 쓰고 y-3의 제곱이 16입니다. 맞구나? 그렇게 되겠죠. 16분의 x-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3의 제곱이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럼 원래 어디 썼던 녀석? 네, 16분의 x제곱 4분의 y제곱은 1을 어떻게 해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 이동한 겁니다. 자, a는 4 b는 2 그럼 C가 2 루트 3이겠죠? 12일 테니까. 그래요? 옮겨봅시다. 모르겠으면 이걸 그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커야 되지 않냐?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기가 4. 여기가 2. 이렇게 F 플라임. 여기가 2 루트 3.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자, 하나씩 써볼까? 뭐라고요? 중심좌표. 중심은 2,3이겠죠? 그 다음에 뭐? 초점. 그럼 F는 원래 뭐예요? 여기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더한 거니까 이렇게 가야지. 2 루트 3 더하기 2,3. F 플라임.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더하기 2,3. 이렇게 결정.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자, A 여기가 4,0이었으니까 A는 6,3. 여기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A 다시는 마이너스 2,3. 여기가 0,2였으니까 B는 2,5. 여기가 0, 마이너스 2니까 B 다시는 2,1. 여기 결정이 되겠죠. 괜찮아요? 많이 돌려? 자, 장축과 단축의 길이는 안 바뀌었습니다. 장축은 8, 단축은 4. 이렇게. 이거는 평행 이동을 해도 되지 않겠죠. 넘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형을 그래프를 자꾸 많이 그리세요. 자꾸 그리고,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걸 일단 그려놓고 옮기는 게 낫지. 내가 암산을 하겠다고 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런 게 잘 안 나와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죠. 8번. 자, 초점이 0,2와 6,2구나. 깜짝 놀랐어. 5천 줄 알았네. 자, 0,2. 예, 여기에서의 거리합이 얼마라고요? 12. 타원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A.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중심 좌표 구하세요. 일단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그냥 선을 하나 구워, 이렇게. 뭐 이러냐면, 얘가 y는 2, 이게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서, 얘가 y는 2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f라고 해서 6,1을 하시고, 여기다가 f'이라고 해서 0,1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괜찮으세요? 여기다가 그냥 타원을 그려버려. 이렇게 타원 하나 그려. 여기 중심이 있겠죠. 이게 뭐야? 얘와 얘의 중점. 여기가 3,2가 되겠죠. 이게 이제 3이 되고, 이게 x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구합시다. 거리합이 10이에요. 그럼 이게 5겠죠. 이게 5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A가 5라는 거예요. 자, C를 구하셔야 됩니다. C가 뭐라고요? 요만큼이에요. 3. 요만큼 3입니다. C가 3. 그러면 B가 얼마? 4겠죠. 끝났네. 그럼 원래 기본 형식이 이거였다는 거잖아. 25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Y제곱이 1이었는데 얘를 어떻게 옮겼냐? 여기가 뭐라고? 3,2라고. 3만큼, 2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25분의 X-3의 제곱 16분의 Y-2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9번으로 갈까요? 자, 정의 활용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을 지나는 직선이 타원 얘랑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는데 이때 C 0,-1,0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엄청 기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녀석 중에 하나인데 보시기에 이거야. 9분의 X제곱 8분의 Y제곱은 1이야. 그럼 여기 A제곱이고 B제곱이니까 C제곱이 1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초점을 잡아놓은 데가 여기가 1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근데 직선이 어떻게 지나간다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가. 여기 지나갔어. F를 하나 지나갔어. 여기가 F'이고. 근데 만나는 두 점을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 거야. 질문이 요거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이렇게. 그럼 끝났지. 잘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얼마야? 장축.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도 장축이라고. 선생님이 이기세요? 왜냐면 여기가 초점이니까. 장축의 길이 얼마야? 2A가 6이죠. A가 제곱이 9니까. 맞아요?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게 6이고 요거 더하기 요게 6이라고. 답이 10이야. 이렇게. 뭘 사용한 거야? 정의를 사용한 거죠. 괜찮아요? 돼요? 좋아요. 10번으로 갈까요? 혹시 이해 안 되면 얘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1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16분의 x제곱에 9분의 y제곱이 1이에요. 이렇게. 요거에 주초점 f와 f'과 타원위의 점에 대해서 이번엔 곱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포물선에 했었던 거랑 살짝 느낌은 비슷한데. 자, 뭐 일단 a제곱이 a가 4, b가 3이라서 c가 루트 7일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f 플라임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근데 이 상황에서요. 그냥 아무데나 봐봐. 여기 아무 타원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이건 곱이야. pf 곱하기 pf 플라임의 곱에 뭐요? 최소값입니다. 최대값이구나. 최대값이, 그치, 최대값이어야지. 해볼까?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잖아. 이거 만약에 내가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왜 말과 다르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야? 8이에요? 이렇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 썩게 상세기 하겠다는 거죠. 길이니까. 양수. 여기가 이렇게 되죠. 넘기고 제곱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이 언제 있냐? 언제일 것 같아요? 등성립할 때가 언제야? 들 때. 여기에요. 여기 있을 때요. 이때가 제일 곱이 커요. 까먹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타원이고요. 조금 더 보십시다. 쌍곡선까지 달려. 한 번에 달려는 게 좋아. 구별하기에 딱 좋긴 하거든. 많이 들리죠? 잡을 수 있나? 조금만 더 합시다. 저기요. 자, 쌍곡선 볼게요. 이번에는 역시 초점이 두 개 이렇게 대칭 축에 대해서 여기에 F가 있고 역시 이쪽에 F 플라임이 있어. 똑같아. 여기도 C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C라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차야, 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릴게요. 얘는 그리기가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 정전선이라는 애가 필요해서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려면 이거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해서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니다. 잘못 그렸구나. 여기가 C면 여기가 아니지.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로 들어가야겠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얘는 정의가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 P라고. 저쪽에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요거와 요거에 차가 일정한 겁니다. 아까는 합이 일정했잖아요. 이건 PF 빼기 PF 플라임의 차가 일정합니다. 그럴까요? 자, 그런 다음에 봐봐. 역시 여기를 우리가 또 여기 A라고 할 거야. 여기를 A-라고 할 거야.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 좌표 A야. 여기 마이너스 A야. 근데 우리는 C가 A보다 커. 더 바깥쪽에 있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가 뭘까? 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축이라고 합니다. 자, 잘 봐. 그러면 저 P가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잖아. 이 P가 이 위에 있는 선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이에서 이걸 빼야 되잖아.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겠지. 길이가. 그래서 이게 주축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아까 실이랑 비슷해. 내가 여기가 P가 와 있어. 그러면 요게 PPF'이죠. 요게 PF잖아요. 빼면 요만큼을 뺀 거니까 요만큼을 뺀 거랑 같아서 요 길이가 되는 거야. 저 차가. 이렇게 결정해요.
너무 작게 그렸나? 자, 읽어보면 평면 위에 다른 두 점 FF'에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집합을 쌍곡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F랑 F'은 쌍곡선의 초점하고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분 A''를 주축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을 중심. 그래서 주축의 길이라고 결정을 하죠. 요 길이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서 요걸 뺀 게 이거잖아. 근데 요 길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요만큼만 남잖아. 이 얘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차이가. 되실까요? 안 되면 얘기하세요. 너무 쬐까맣게 그렸나? 자, 그래서 여기가 이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C,0이라고 하죠. 여기 다시 선생님이 이 점을 X, Y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쓸 거예요. 뭐냐? 루트 X-C의 제곱에 Y제곱 빼기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렇게 써요. 뿔마 2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절대값을 양변 제곱하다가 잘못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궁금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자,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제곱합시다. Y제곱은 얘부터 할까요? 넘어와서 네, X제곱에 2CX C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여기가 뿔마 4A에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지울 거 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절로 갑시다. 마이너스 4a제곱에 마이너스 4cx가 뿔마 4a의 루트. 아까랑 비슷해요. 플러스 y제곱. 4 지우고. 마이너스도 지워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럼 4차 마이너스 플러스죠. 2a제곱 cx c제곱에 x제곱은 여기도 a제곱이 있는 상황에서 푸는 거죠. 그냥 해볼까? 암산해봐. 2에 a제곱 cx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플러스 a제곱에 y제곱 이렇게 결정해야 되죠. 전개한 다음에 a제곱 곱한 거예요. 자, 역시 치워집니다. 됐죠? 한쪽으로 옮길 건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 c가 더 길다고 했지. c가 더 긴 쪽으로 옮길게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1이 넘어가. 그래서 여기가 c제곱 빼기 a제곱에 x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가 넘어가서 y제곱. 자, 얘가 넘어오면 여기도 a제곱으로 묶었을 때 c제곱 빼기 a제곱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 솔직히 얘기하면 b가 없어. 저 그래프상에 b가 없어. 근데 이제 b를 만드는 거야. 뭘? 여기서 b제곱을 c제곱 빼기 a제곱. 따라서 c제곱이 제일 길어요. 이렇게. 요게 타원과의 차이. 그리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b제곱의 x제곱, a제곱의 y제곱이 a제곱의 b제곱 이렇게. 따라서 얘는 식이 이겁니다. 빼기예요. b제곱의 y제곱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될까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타원이랑 살짝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거 지울게요. 아니 지우기 전에 만약에 제가 초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F야. 여기가 F 플라임이야.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요. 선생님이 하나만 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준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두 개로. 그러니까 저거는 주축이 여기야. X축에 있어. 근데 여기는 주축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가 B예요. 미안해. 여기 0,B. 여기가 B 다시 0,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그럼 식이 X랑 Y랑 자리 바꿨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꾼 거야. B제곱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이 식이 이거예요.
b제곱분의 y제곱 빼기 a제곱분의 x제곱은 1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쓰고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주축이 x축에 있느냐 y축에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b가 되는 거고 여기 cc가 여기 y자로 가는 거니까 x랑 y랑 자리 바꿨잖아. 그런 상황이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풀면 이 형태가 됩니다. 돼요?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대신 요건 안 바뀌어요. 네, c제곱은 똑같습니다. 제대로 된 걸 하나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타원이랑 포물선과 타원에는 없는 녀석.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일단 얘부터 그릴게요.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라는 걸 하나 그릴게요. 그럼 쟤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주축을 먼저 잡으면요. 내가 여기다가 a에 마이너스 a, 0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쯤에 a 이렇게 잡으세요. 근데 b가 살짝 이쪽에 있다고 할게요. 선생님 일부러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b라고 하죠. b가 쓸모가 지금은 없어요. 0,b b-가 0,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지나요. 여기가 a, b잖아요. 근데 얘가 직선이 뭐냐면 y는 a분의 bx라는 직선 하나 그려요. 네,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를 지나는 거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a분의 bx를 그리세요. 이렇게. 자, c는 뭐 여기 있겠죠? 여기다가 c를 하나 잡고, f를 잡고, 여기도 f를 잡고, 이렇게. c, 마이너스 c, 이렇게 잡았어요.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선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뭐죠? 우리 이런 걸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선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따라갑시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 녀석입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주축이 여기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 선을 따라가세요.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세요. 여기도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네모 박스 하나를 무조건 그리는 게 틀입니다. A와 B가 결정이 되면 여기에 네모 박스를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A와 B를 결정한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1 형태. 보실까요? 그래서 요 결정 그래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 두 녀석의 점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명칭이 또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 나와 있을 겁니다. 뭐야? 왜 안 나와? 거기 4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초점과 주축까지 다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쌍곡선과 얘의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요거다라고 하고 결국 선생님처럼. 그리고 봐봐. 이 식에서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서로. 그러면 쌍곡선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같은 점근선 내에. 그럼 얘네들을 서로 켤레 쌍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소에서 썼던 켤레 복소에서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켤레 쌍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A, B가 만약에 같잖아요. 그럼 그 직각삼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Y는 X, 여기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괜찮을까요? 원래는 여기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까지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에 보면 극한의 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쌍곡선이 정근선이 저거다라는 걸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 거 같냐 얘는. 그치? 얘를 줘요. 얘를. 점근선을 주고 AB를 구하는 게 나오는 거. 저런 게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더 어려운 건
이 이동을 뭘 할까? 네,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평행이동할 때 뭐가? 점근선도 같이 이동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자, 보죠?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거죠, 결국엔. a제곱분의 x-m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n의 제곱이 되고 여기 뿔만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 봐. 그냥 대충 선생님이 일단 그려볼게요. 이거 원래 대충 안 그려지는데 해보죠. 여기 n, 자 여기가 n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여기에 이렇게 점근선이 있었잖아. 그치? 그 점근선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비스듬히 갑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요. 여기 저기 있던 사각형이 여기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네, 곧 잡아줄게, 선생님이. 이렇게. 자, 질문. 저기 있는 걸 여기다 옮겼어, m, n으로. 그럼 얘가 뭐가 돼? 이게 됩니다. 색깔 있는 걸 씁시다. 잘 보이게. 자, 일단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노란색을 이렇게 옮겨주겠죠. 이렇게 옮겨주고. 초점도 이따 옮겨볼게. 이렇게 옮겨지. 노란색. 그럼 유기좌표가 뭐야? 원래는 a, 0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a, n.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괜찮죠? 이 정도. 근데 문제는 얘라니까. 이 직선 뭐겠냐? 이거야. y는 a분의 b에 x-n 플러스 n. 이게 되는 거고. 이게 그건 y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x-n 플러스 a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게? 시험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뒤에 가면 뭐야? 점선이 이 두 개를 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a분의 b의 비율을 알게 되죠. 그런 다음에 잘 봐. 얘와 얘의 교점이 뭐예요? 네, m,n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의 교점이 평행이동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mn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점근선 사용하는 문제 중에.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 평행이동한 점이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돼요? 빨간색도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근데 이제 둘 다 초점이 다르잖아요. 초점이 좀 많이 다른데 여기는 여기 거고 요 빨간색은 또 초점이 또 따로 있었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저것도 똑같이 평행이동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일 까다로운 건 점근선이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개념원리 2에 나와 있습니다. 평행이동한 좌표, 꼭지점, 중심, 점근선, 주축의 길이는 안 바뀌어요. 아까 장축과 단축처럼. 그렇게 계속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이번엔 뭘 것 같아? 쌍곡선이면? 이거예요. 이거겠죠. 부가 다르다면 이러면 쌍곡선이에요. 될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1번 볼까요? 필수예제 11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처음엔 쉽습니다. F가 초점이 0,2루트5고요. F 플라임이 0,-2루트5. 이거 꼭지점이 A가 0,1, 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보통은 원래 이렇게 안 주고 이제 BB를 주는데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BB인 거죠. BB 다시.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여기에 F가 있고 여기에 F 플라임이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쌓인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A 다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이 있죠.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이 있죠.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C가 2루트5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B가 1인 거죠.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A가 얼마예요? 루트 10분의요. 20에서 뺀 거니까. 그래서 이게 19분의 X제곱 빼기 1분의니까 1분의 Y제곱은 네, 어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주심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F가 3,0이고 F 플라인이 마이너스 3,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축의 길이가, 자, 여기 XX죠, 지금. 주축의 길이가, XX인데 주축의 길이가, 그러니까 2A가 2 루트 2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A가 루트 2고요. C가 3이네요. 그럼 B 제곱이 7이겠죠? 이렇게. 그럼 식이 이거네요. 이거니까 2분의 X제곱 빼기 7분의 Y제곱이 요건 1이겠죠. 얘가 어디에 지난다고요? K, 7. 2분의 K제곱 빼기 7분의 7제곱이 1입니다. 이게 7이거든요. 이거 넘기면 K제곱이 14가 나오겠네요. 아니다. 16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K가 양수인가요? 양수니까 4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2번에는 2번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림 문제입니다. 점근선 형태가 나오는 거. 점근선 형태가 나오는 거. 2번 보시죠.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에요. 여기가 1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A가 양수, B도 양수.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뿔마 루트 3X 이렇게 써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알게 되는 A분의 B가 루트 3이다라는 걸 하나 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점을 지난다고요? 네, 마이너스 2, 루트 6을 지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해보죠. 집어넣어요. 그러면 A제곱분에 더 올 수 있겠네. 4는 빼기 B제곱분의 6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요. 아싸리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3A제곱 이렇게. 그럼 계산이 되게 빨라지죠. 왜냐면 여기가 A제곱분의 2라서 A제곱분의 2가 1이 돼서 A가 루트 1, B가 루트 6 형태로 결정할 수 있겠죠. 제곱 하시면 8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할만하죠? 뭐 예전엔 다 쉬워서 이런 문제는 조금 나옵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곡선 9의 X제곱 빼기 4Y제곱 마이너스 18X 그래서 16Y 마이너스 43, 0 이 형태에서 중심, 초점, 꼭지점, 점근선, 주축의 길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뭐 하자고 그랬죠? 완전제곱식 짠짠. 그래서 9에 X 마이너스 1제곱 빼기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Y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플러스 16. 이렇게 됐나요? 여기 43. 그래서 선생님이 틀리나 보세요. 이렇게 되고요. 자, 얘랑 하면 마이너스 52니까 36 이렇게 되겠죠. 딱 떨어지게 됐네. 4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9분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 밑에 크기가 전혀 쓸모없어요. 알겠죠? 여기가 1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냐가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쟤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녀석 4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은 1을 어떻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실까요? 그러면 일단 하나 그려볼까? 2하고 3이라서 원래 걸 그립시다. 원래 걸 그리면 다 나와요.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2하고 3이라서 2분의 3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너무인데? 넘어갔다.
이 정도? 얘가 y는 2분의 3x,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여기다가 이제 잡읍시다. 아마 여기가 2겠죠? 여기가 3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점근선 루트 13이니까 초점은 이 정도 있겠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저희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녀석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겠죠? 자, 답을 써볼까요? 뭐 하는 거야? 중심좌표. 중심좌표는 1,2. 초점의 좌표. 자, 여기가 원래 F가 뭐야? 일단 루트 13,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3, 0이었으니까 F는 자, 더한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13, 2 F1 마이너스 루트 13, 2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야? 초점, 꼭지점. 꼭지점 여기 두 개죠? 그러니까 A는 원래 2,0이었는데 3,2. A-는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2.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축의 길이는 안 바뀌었어요. 주축의 길이 그대로 4입니다. 자,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y는 2분의 3의 x-1 플러스 요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xy 플러스 이 두 개가 점근선이 된다 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엄청 어렵지 않죠? 자, 14번으로 갑시다. 역시 정의를 사용해서 푸는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어디 갔어? 왜 안 와? 빨리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씨. 안 되겠구만. 자, F가 3,1이고요. 그 다음에 F'이 마이너스 1,1입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를 확인하라고. 근데 이제 여기는 초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가, 내가 좀 잘못 쓴 거지. 내가 잘못 썼지. 마이너스 1이고, F'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Y좌표가 같습니다. 그러면, 요런 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적고. 자, 여기가 F라고 해서 3, 마이너스 1. 여기가 F'이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하세요. 그럼 딱 중간이 뭐냐면,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기 선을 하나, x는 1을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결정할 건데, 자, 뭐라고요? 요게 C가 되는 거죠. 요게 E. C가 되는 거죠. 근데 거리의 차가 2라고 했어요. 그러면 2A가 2가 되는 거니까 A는 1이죠. 이 중간점을 지나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괜찮으실까요? 이 방정식을 구하여라입니다. 그럼 봐요. A가 1이야. 그럼 C가 얼마라고? C가 2야. 그럼 B가 루트 3이겠죠? 식은 원래 식은 이거였다면 1분의 x제곱 빼기 3분의 y제곱은 1이었을 거야. 평행이동 어디를 써요? 여기로 했죠.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죠. x-1의 제곱 빼기 3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옆에 전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럼 원래 정의대로 풀어도 상관없고요. 식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m의 x에서 일하는 직선이 역시 또 쌍곡선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에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와 B와 C에 만나는 둘레의 길이가 22예요. 이번에는 이름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봐봐. 아까 타원이랑 살짝 얘기가 다를걸요? 자, 여기가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면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있는 거죠. A, B고요.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M은 3보다 크다. 네, 그래서 여기가 A고 B고, 자, 여기에 C가 있는데, 여기 지나는 점이 저거니까, 여기 2,0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실 잘 봐. 여기에 3으로 나누면 1분의 X제곱. 여기 3분의 Y제곱은 1이거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예요. 여기 C제곱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초점이 되는 거지. 여기가 F. 얘가 F 플라이. 여기 마이너스 2니까.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살짝 다른 게, 요 삼각형의 둘레가 22예요. 이거의 둘레가 22예요. 그럴 때 요 AB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변수를 3개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요 길이를 A라 할게. 여기를 B라고 하자. 여기를 C라 하고 여기를 D라 하자.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긴 거에서 자, A에서 B 뺀 게 얼마여야 돼? A에서 B 빼기 얼마야 돼? 장축이 얼마야? 얘들 이거라니까? 이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2야. 이 2야. 그렇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C에서 B 뺀 게 얼마야? 2야.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 그리고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지. A 빼기 B, C 빼기 D가 4야.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0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둘레니까. 괜찮아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B 더하기 D야. 그러면 이렇게 빼버려. 이렇게 빼버려. 밑에서 이걸 빼. 그럼 어떻게 돼? 두 개의 B 더하기 D가 되고, 이게 18이 나왔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AB의 길이가 9가 되는 이런 상황.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엄청 어렵진 않잖아.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2차 곡선 형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원, A랑 B랑 같아. 그죠? 뭐, 맨 밑에 있는 거 참고해. 그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원이냐, 포물선이냐, 타원이냐, 상업선 중에 하나로 결정할 건데, 포물선은 하나가 두 개 중에 하나가 0. 그 다음에 타원은 둘의 부호가 같지만 같지 않아. 쌍곡선은 둘의 부호가 달라. 약간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밑에 예제를 보시고서 그냥 바로바로 1번은 원이잖아. 그치? 2번은 포물선이고 3번은 타원이네. 4번은 쌍곡선이야. 이렇게 바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16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진 않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라고 얘기하면 그냥 딱 보자마자 포물선이라고 그냥 답을 쓰시면 안 돼요. 성질을 써줘야 돼. 뭐 무슨 점에 중심을 갖고 아니면 무슨 초점을 갖고 약간 이런 식으로 거기 보시면 그죠? 뭐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쌍곡선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제를 만듭시다. 4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제곱하고 더하기니까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4로 나누면 여기가 1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원래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요? y축으로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쌍곡선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질들 같은 경우도 좀 적어주면 좋겠죠. 자, 요거는 나올 수 있는 형태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여기 k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k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y제곱은 0이 포물선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가 3-k의 x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가 2k-1의 y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y-1은 0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죠. 두 개 중에 하나만 0이고 나머지는 0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하나는 3, 2분의 1,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문제가 나중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 바꿀게요, 선생님이. 여기가 k-1에 k-2의 x제곱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k-2에 k-3의 y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k-1의 뭐였더라? y 아니다. x는 다른 거 쓸까? x는 3의 x 그 다음에 k-1의 y 플러스 c 3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얘가 포물선이 되기 위한 k가 뭐면 돼요? 둘 다는 안 되니까 k는 2를 빼면 되죠. 근데 k가 1이면 안 돼요. 왜 안 되게? 여기 y제곱에 사는데 얘가 죽어요. 상관없구나. 거꾸로 썼어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1 넣으면 y제곱이 살고 x가 죽었어야 되니까 반대로 썼어야 된다. 페이크군.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이제 일단 k는 2면 안 되죠. 포물선이 되려면. 둘 다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버렸어. 그래서 k가 1이 되면 어떨까라고 해서 얘가 지워졌다? 근데 얘가 살았죠. 그럼 여기 죽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y제곱은 4p하고 x 뭐 뒤에 뭐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얘가 살았는데 x가 죽으면 안 돼요. 3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걔가 살면 얘가 죽죠. 얘가 살아요. 근데 얘가 또 죽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답이 없어요. 여기.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만든 문제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k가 1도 안 되고 k가 3도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거. 두 개 중에 하나는 살아있어야 포물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앞에도 그런 형태의 문제가 써 있고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접선을 조금만 할게요. 너무 숙제가 많을까? 어차피 내일도 이어서 하고 뭐 한 번에 풀 거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접선을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합시다. 내일은 풀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그래서 보통 이틀 하면 하루는 약간 문제를 풀 시간을 주는 쪽으로 가려고 이틀을 붙여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몇 개가 꼬여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 접선이라는 것만 설명을 좀 하고 뭐 풀 수 있는 건 내일은 뭐 숙제 검사 엄청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테니까 그 다음 주가 이제 문제겠죠. 자 포물선과 접선입니다. 포물선이 접선의 방정식. 원래는 이게 직선과의 관계였는데 요번에 개정되면서 싹 바뀌어서 뭐 그렇게 뭐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막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이건 공식만 외우면 돼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y제곱은 4px 여기다가 짠 이게 접하는 영역이 있다고 치죠.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되겠죠. 얘는 뭐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여기. 이거 외우기 쉬워요. 결론만 얘기하면 y는 자 mx 플러스 m분의 p입니다. 여기 써있죠. 조심해야 되는 건 얘들아. 이 형태일 때만 이걸로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요거 있죠. 요렇게 되는 애. 이렇게. 요거 뭐라고 하냐면 x제곱은 4px인데 이거 안 돼요. 이건 얘 안 돼요. 이 공식.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아는 그걸로 해야 돼. 뭐? 판별식. y는 mx 플러스 n을 여기다가 넣어서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얘랑 얘랑은 다른 애예요. 얘는 얘 것만이에요. y제곱일 때만 이 공식을 써야 되고 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판별식을 푸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되게 위험한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둘의 그 얘기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거 한번 증명해 볼까요? 우리가 얘를 만약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판별식을 쓰는 게 좋은 게 이렇게 된 걸 x하고 y에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푸는 게 좀 더 낫긴 하거든요. y도 점을 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x에 대해서만 자꾸 푸는데 y에 관해서도 풀 줄 알아야 돼. 근데 일단 해야지.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되지. 이제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넣어요. n 제곱에 x제곱 플러스 2mn x n 제곱이 4px 이로 넘어가서 n 제곱의 x제곱 플러스 2의 mn 빼기 2p의 x n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네, 판별식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n 제곱 n 제곱에 마이너스 4p의 mn 플러스 4p 제곱에서 빼기 n 제곱 n 제곱을 뺍니다. 이렇게 지워요. 얘가 0이잖아. 이렇게. 그럼 4p를 지운 거야. 그러면 m 곱하기 n이 p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 p가 됩니다. 지우면 여기 0이니까. 따라서 n이 m분의 p가 돼서 이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게 이 녀석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하나 외워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가 있는데 이건 공통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걸 하나 적어볼까요? 2차 곡선에서 접점이 x1, y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바꾸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x제곱은 이렇게 바꾸세요. x1x y제곱은 y1, y로 바꾸고 x는 2분의 x 플러스 x1 y는 2분의 y 플러스 y 이렇게만 바꾸면 전부 다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 기억나요? 원방에서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x1, y1에 접혀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게 뭐였죠? 이거잖아. x1, x, y1, y는 r제곱. 이거였죠. 기억나십니까? 네, 이것처럼. 이거는 증명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미적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 설명해 줄 수가 없는데 외우면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봐요. y제곱은 4px잖아요. 그럼 얘를 접점이 이거다라고 하면 제곱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돼요. y1, y는 여기가 2p의 x 플러스 xy예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x제곱에 4px면 얘도 이렇게 돼요. x1x는 2p의 y 플러스 y1 이렇게 돼요. 한 번에 다 해볼까? 자, 타원이야.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에요. 이거 되게 쉬워요. a제곱분의 1처럼 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1이에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포물선도 마찬가지.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뿔마 1. 역시 a제곱분의 x1x 빼기 b제곱분의 y1, y가 뿔마 1. 이렇게 바꾸면 전부 접선의 방정식. 이것만 외우면 다 됩니다. 그 밑에 써있는데 그게 포물선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된다는 건데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이 하나 나와 있고 밑에 있는 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건 솔직히 대입해서 푼 거기 때문에 엄청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될까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밖에서 배우는 게 이제 문제죠. 혹시 지금 미적원 어디까지 다른 방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세활하면 접선의 방정 접선도 똑같이 구합니다. 처음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세 번째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똑같습니다. 근데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에 뭐냐면 좌표를 놓고 풀던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기울기를 놓고 풀 것이냐, 얘를 놓고 풀 것이냐라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 때, 특히 기울기를 갖고 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접점을 가지고 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이걸 하나 풀어볼게. 내가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접을 잡았다?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볼 수 있냐면 두 개를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보통 두 개가 나와요. 보통 두 개가 나옵니다. 포물선은. 그쵸? 괜찮아요? 이해됐죠? 근데 그럼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뭘 푸냐면 얘를 풀거든요. 이게 편해요. M이. 미지수 하나니까. 여기는 좌표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집은 이걸로 가지고 풀어요. 이유가 뭐게요? 얘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점을 잡았어. 여기서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얘는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기울기가 없어요. 이러면 M으로 가면 M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니네가 그림을 그릴 거야? 웬만하면 잘 안 그린단 말이에요. 식을 그냥 대입해서 문제 풀지. 얘가 M이 0이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되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M이 딱 원제밖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풀어요. 아니면 저걸로 풀고 M이 하나밖에 안 나와? 라고 해서 그려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는 0이잖아요. 직선이. Y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접선이에요. 왜? 직선이니까. 근데 얘는 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수식으로 문제를 풀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포물선은 이 문제가 안 나와. 근데 타원은 나와. 봐봐. 타원은 이렇게 타원이 있어. 그러면 딱 요 라인에서 여기서 그어. 접선은. 그럼 봐.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그다음에 이게 하나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근데 얘도 기울기를 풀잖아요? 그럼 또 얘가 안 나와요. 그 대부분의 문제집이 접점으로 풀어요. 답답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그냥 기울기 M만 구하면 되는데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M으로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M으로 구하세요. 근데 이걸 기억해야겠죠. 그럼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비슷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뭐 되게 쉬워요. 이제부터는 문제들이.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를 지우자. 지워도 되잖아요. 이제. 딱 몇 문제만 풀고 끝내죠. 풀 시간 드릴게요. 몇 개냐 이 문제.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만 풀자. 자, 필수예제 1번.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겁니다. y제곱은 16x. 그럼 p가 3회라는 걸 기억하시고 직선 3x-y 플러스 2는 0의 평행하다. 멍청인데 m이 3이에요. 끝났네요. y는 4x 플러스 3분의 4. 답.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a, 0을 지난대요. 3a 플러스 3분의 4가 1 지난답니다. 넘기면 a는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안 어렵죠? 공식대로 풀면. 그래서 뭐 되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풀 시간 좀 들을 수 있겠는데요. 자, y제곱은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럼 p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p가 얼마인지는 항상 구해놓고 여기서 필요 없네. 뭐라고요? 마이너스 4,a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알아겠지? 짠. 위의 점이군요. 위의 점. 그렇죠? 그러면 a부터 구해야겠죠. 집어넣으세요. 그럼 a제곱이 4가 되죠. 근데 거기 보면 a가 양수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a가 2죠. 그러면 접점이 마이너스 3,2니까 그대로 2y는 자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쓰고 여기다가 2분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넣어.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방정식이 뭐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넘길까요? 마이너스 4분의 1의 x하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자, 어려운 3번으로 가보죠. 거기 봐봐. 풀이가 3개야. 딴딴딴. 보이세요? 딴딴딴. 풀이가 3개나 있어. 이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골라서 풀어야 됩니다. 3번에 제일 좋은 걸로 합시다. 마이너스 1,1에서 밖에서 그런 거죠. y제곱은 8x. 그래서 p가 2.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 y는 mx 플러스 m분의 2. 근데 얘가 여기 위에 있어. 지우면 되잖아. 1은 여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m분의 2. 이렇게. 괜찮아요? m을 쫙 곱해. m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 넘기면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2. 그게 나오네. m이 마이너스 2거나 또는 1. 따라서 답이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길게곱을 구하는 거였구나. 답이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길게곱을 구하는 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두 개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뭐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 잡표를 써서 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숙제는 이 연습 문제까지. 58페이지까지 풀어보시면, 맞나? 맞는가? 여기네, 100문제? 113문제 정도 되겠군요. 네.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지금 푸세요. 혹시 풀다가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표시